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수첩을 갖고 계시네요. 평소에 기록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오늘 꿈을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기록해라는 주제로 수첩 쓰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가이면서 소셜벤처 회사를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박성하입니다. 저는 포스코에 근무하다가 금년 5월 말에 퇴직을 하고 현재는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스코에 32년 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수첩 쓰기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첫 해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 건에서 4건 정도 수첩을 썼어요. 총 80건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퇴직을 하고 나서 회사 생활에서 남은 게 뭔가 한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수첩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첩이 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둘러보면서 수첩 쓰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습관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 수첩을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한번 봤어요. 직급이 다 높아요. 임원들은 진짜 열심히 써요. 그 다음에 고근속자들, 오래 근무한 분들도 잘 써요. 또 사회에서 주변을 보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부자들은 수첩을 진짜 열심히 쓰더라고요. 독서도 많이 하지만 수첩을 열심히 쓰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32년간 쓴 수첩 경험을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 쓰고 계시지만 안 쓰시는 분들은 수첩을 한번 쓰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썼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수첩을 쓰면 뭐가 좋을 건지, 수첩을 왜 써야 되는지,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수첩을 썼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오늘 강연을 위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첩을 쓰면 뭐가 좋을까요? 네, 기억도 좋고요. 일단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와이프가 늘 바빠요. 오늘도 뭐 아침에 밥을 먹다가 말다 나가더라고요. 언제나 바쁘고 힘들다고 해요. 막 여기저기 아프다고도 하고 옆에서 약간 관찰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 와이프가 하는 일 중에 한 30%는 덜 급하기도 하고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한번 해보면 쫙 나열해보면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감히 포기를 하면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포기를 하면. 다 포기를 못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이나 계획적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또 제가 해야 될 일을 쭉 나열해보면 한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10가지를 똑같이 주어진 시간 내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 꼭 해야 될 계획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 목표나 자기가 생각했던 꿈이 대부분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도 한 32년을 보면 그동안 목표했던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물론 일부 안 된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기록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버진그룹의 브랜슨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성공한 비결이 뭔지 인터뷰한 걸 봤는데요. 조그만 메모장과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늘 뒷주머니에다가 조그만 메모장을 넣어 다니면서 사업 계획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때그때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현재 한 400개 정도 회사를 거느리는 회장이 됐고요. 또 최근에 보면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역행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작가가 자청이에요. 자청. 자수성가한 청년이랍니다. 지금 36살인데 이분이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루저였대요. 나고자, 패배자. 학교에 38명이 있었는데 35등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20세 초반에 뭐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자기계발서 한 200권 읽었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공 비결이 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게 기록과 독서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이 흉내를 내서
따라해서 오늘같이 지금같이 성공을 했는데 자그마치 회사가 7개를 운영하고 있고 월 소득이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강조한 게 자기 성공의 비결로 기록입니다. 다른 분들 예를 들었는데요. 저도 32년간 기록을 통해 가지고 나름 자기개발 성공 사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위를 받은 건데요. 지금부터 한 4년 전 2019년에 그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 모교가 고려대학교인데 거기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뭐 대충 하고 좀 짜집게 하고 이렇게 하면 논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논문을 쓰기 시작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휴직을 하고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2년간 유학을 갔는데 일본을 갔어요. 의외로 와이프도 그렇고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설마 가겠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갔어요. 가서 가기 전에 지도 교수님한테 논문을 어떻게 쓰면 빨리 쓸 수 있습니까? 했더니 가는 날부터 무조건 열심히 쓰래요. 열심히 쓰래요. 그리고 현재 가서 일본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교수님이 계신데요. 한국 분인데 마츠야마 대학교에 장정욱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조언을 주더라고요. 그냥 쓰면 한자도 못 쓰니까 잘 쓴 논문이 있으면 그걸 한 3편을 찾아가지고 베끼래요. 카피를 떨어요. 그래서 그 3편을 가지고 막 짜집게 해서 논문을 놓고 제가 쓰고자 하는 그 주제로 해가지고 덮어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8개월 정도 지나니까 논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제 논문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빨리 쓴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만에 학위를 받았어요. 이것도 기록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한 50페이지 쓰다 보니까 무지 많이 썼죠. 역시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기록을 하니까 논문도 완성이 되더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재테크예요. 저는 홀로머니 밑에서 성장해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사 때부터 수첩에다가 목표를 세웠어요. 뭐 돈은 얼마를 벌고 집은 언제까지 사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로 여기 강남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30년 전에 사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재건축이 돼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3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아무튼 기록을 하고 쭉 관찰을 하면 또 관리를 하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책 쓰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평소에 독서도 그렇고 글쓰기 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수첩에 뭐 로망같이 책 쓰기라고 딱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지난해 6월부터 해서 한 6개월 동안 책을 썼어요. 한 30꼭지를 써서 책을 완성을 했는데 그 제목이 직장인 자기경영 프로젝트라고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쭉 나열한 거예요. 재테크도 있고 공부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 업무한 거, 또 저는 사업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과정 인생 2막 준비한 그 내용을 해가지고 책 쓰기를 했는데 역시 책 쓰기를 써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남더라고요. 남들은 그런 대로 좀 잘 썼다라고 칭찬해 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쓰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런 다양한 자기개발을 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뭐 제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했는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수첩 기록이었는 것 같아요. 기록에 연간 계획을 세우고 그걸 계속 매주 이렇게 봐오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갔던 게 아마 이런 자기개발을 그런 대로 잘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수첩 쓰기를 32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썼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수첩 쓰는 것 같이 목표 정하고 일상도 기록하고 하는 이런 형태를 했어요. 약간 좀 독특한 것은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 없이 수첩을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기를 쓰거나 그냥 스케줄 쓰고 버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5개 카테고리로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는 직장인이니까 이제 회사 업무, 그 다음에 건강 관리, 학습 활동,
재무 관리, 그다음에 관계 구축, 사람들 간의 관계, 요 5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가능하면 정량화, 수치화했어요. 예를 들면 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지금 하지는 뭐하지만 한 80kg는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책은 한 100권을 읽겠다, 1년에. 그렇게 해놔놓고 그걸 주간, 월간, 일간, 하루하루 일정에다가 상세하게 기록을 한 거죠. 특히 일일 계획은 0시부터 해가지고 24시까지 시간 단위로 해놔놓고 1시간 단위로 해서 뭘 했던 거나 아니면 해야 될 것을 채웠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게 그런 게 없으면 다 주어진 시간이 똑같은데 중복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할 일은 10개인데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뭔가는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누적이 돼가지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전 사람석이라고 하는 걸 해봤어요. 사람석이란 그동안 평소에 만나거나 알게 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좀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주로 뭐 직장이나 출신 학교, 종교, 그다음에 뭐 결혼 기념일, 자녀에 관한 자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첩에 정리했다가 별도로 엑셀에다가 쫙 정리를 해봤어요. 그게 한때는 한 3,500명까지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분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등급을 한번 매겨봤어요. 그래서 S에서부터 해가지고 C급까지 쭉 매겨가지고 S는 좀 특별 관리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직장 동료가 보더니 자기는 뭔 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S급 친구인데 C급이라고 했더니 에이, 그럼 나하고는 이제 볼 일 없겠네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관리를 잘 하면 그 인간관계를 갖는데 훨씬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수첩을 늘 가지고 다녀요.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여행 가거나 지하철 안에서도 여러분들 다 휴대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화장실을 할 때도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저는 수첩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채워 넣기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게 참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꼭 뭐 계획이라든지 사람성 이것만이 아니고 재밌거나 뭐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재밌는 표정이나 이런 것도 가끔 기록을 했거든요. 그때 한번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일본에 주재원 생활을 한 4년을 했었어요. 그때 참 고약한 상사를 만났어요. 직장 상사를. 근데 이분은 참 힘들었어요. 매일 회의를 한 2시간을 해요. 근데 칭찬하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이게 꾸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은 거기다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인상이 이런 걸 막 썼어요. 저 하상 같은 하상 막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저한테 야, 박 부장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더라고요. 지금 업무 구상하고 있다고 했더니 설마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표정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지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래서 언론부에 가기는 갔는데 수첩 쓰기를 너무 계획이나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재미있는 것도 또 즐거운 것도 이렇게 써야 이게 쓰는 게 습관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이제 그 수첩을 썼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되게 뭐 요새 말하는 계획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첩이 있으니까 썼는 것 같아요. 그게 한 32년이 되니까 많이 모였을 뿐이고, 노하우라고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하우를 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첩은 어떤 분들은 막 여러 권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한 권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수첩 한 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용을 가지고 뭐 일상 계획도 있고 사람 쓰기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노트 그다음에 독서 노트를 수첩 하나에 다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수첩은 가능하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회사 수첩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중에 매년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 출판사의 수첩을 좀 저렴한 걸 사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한 권의 수첩 안에다가 다양하게 써서 수첩에 꼭 바인더 형태로 사야 됩니다. 그래야 안에 내지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또 두꺼우면 한 달치만 보관을 하면 되지 뭐 1년치를 들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수첩으로 해서 바인더 형태로 된 수첩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보관을 할 때만 이제 분류를 해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상시 기록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늘 들고 다녀 보세요. 지금 휴대폰 같죠. 휴대폰 같이 수첩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들고 다니면 틀림없이 씁니다. 잘 쓰고 많이 써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화장실 갈 때도 수첩을 갖고 가요. 거기에 버릇이 생겼는데 직장 생활 하면서 저는 수첩을 약간 저 치분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것도 좀 썼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 수첩, 다른 분인데 다른 사람 앞에 놓여 있는 수첩을 다른 사람이 와서 화장실 간 사이에 다 보더라니까요. 열어서 그걸 읽어봐요. 그게 뭐 취미인지 하여튼 참 고약한 습관이지, 그죠? 그걸 보고 제 수첩을 두고 화장실을 간다거나 외출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수첩은 화장실을 갈 때는 수첩을 서랍에 넣든지 아니면 들고 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장실 가면 뭐 휴대폰도 보지만 또 그때만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때마다 수첩에 기록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이제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은 매일 기록도 하고 한 주, 한 달 쭉 하는데 그걸 그냥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하루는 쓰고 나서 하루, 일주일 후, 일요일 저녁에 잠깐 보고 뭐 거창할 필요 없이 한번 본다거나 한 줄 정도의 이렇게 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불필요한 걸 했다거나 아니면 꼭 써야 되는데 뭐 했다거나 그런 걸 리뷰를 하고 그 다음 일정을 세울 때 반드시 써야 발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점점 더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제가 수첩을 32년 써봤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안 쓰는 분들이 처음 쓰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되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죠. 휴대폰에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휴대폰 같으면 늘 들고 다니지만 이게 종이로 된 수첩을 들고 다닌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근데 안 쓰던 분이 쓴다고 하면 한 3개월이 좀 고비 같아요. 12주. 그 고비를 넘기고 한 1년이 지나면 이제 성과가 보이잖아요. 계획했던 것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이루어진 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가 되면 일상이 돼서 수첩을 어디 두고 온다거나 안 가져가면 되게 허전한 게 아니고 다시 가지러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휴대폰 안 가지고 출근하시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죠? 가져오라고 하든지 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되게 힘든 것 같이 수첩도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저같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점법을 해서 좀 성공하는 사람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학교를 좋은 데 나와서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저는 수첩 쓰기 하고 그다음에 독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만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높은 직위가 필요한 사람은 그걸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 독서하고 수첩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는 일반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수첩 쓰기, 기록을 하도록 독려하는, 동기부여하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활동도 하고 책도 출간하고 가능하면 코칭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칭도 한번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제 강연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첩 쓰기를 잘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수첩을 담거나 하는 거, 한 권으로 만들 거. 두 번째는 늘 들고 다니면서 기록할 거. 세 번째는 피드백이에요. 그죠? 잠깐 보고 또 반성도 하고 해서 그 다음 일정 계획 세울 때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부터 바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오고요.
그 다음에 소망한 꿈과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